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시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고정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이 시는 1983년 이시드의 아벨이라는 시집에서 이제 발표된 시인데요. 고정이 시인은 이 당시에 여성 시인으로서 페미니즘 또는 민중문학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70년대 이 당시는 독재 정치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그 사실에 입각을 해서 아무래도 민중문학이라면 뭔가 민중들의 의지라던가 끈기,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먼저 약간 배경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봐볼까요? 이 시의 제목은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예요. 자, 영혼은 영혼인데 어떤 영혼이다? 상한 영혼이다. 상했다는 건 뭔가 지금 싱싱한 상태라던가 제 상태가 아닌 걸 얘기하죠. 그러면 뭔가 상처받은 영혼 또는 뭐 슬픔이나 비탄이나 시련에 빠진 영혼이라고도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영혼을 위하여, for 상한 영혼이잖아요. 위한다는 건 뭔가 그 대상이 애틋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는 슬픔과 고통을 받은 사람을 위한 그런 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상황도 나오겠지만 그 반대 긍정적인 시어가 나와서 아무래도 이런 지금의 고통을 겪고 나면 뭐가 온다? 긍정적인 미래가 오니까 포기하지 말자. 이런 식의 내용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보통 시는요, 뭐 부정적인 쪽으로 막 계속 사람을 몰아가는 시는 거의 없어요. 특히 교과서라던가 이런 수능 필수 문화, 우리가 배우는 이런 시들은 긍정적인 가치, 웬만하면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가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가 결코 우울하기만 한 시는 아니구나, 이런 점을 제목만 보고도 착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키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각 시어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청유형 어미가 어떤 의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부터 볼게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요. 천천히 저와 함께 이 시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상한 갈대라도 라는 이 첫 번째 행을 보시면요. 갈대는 갈대인데 어떤 갈대예요? 상한 갈대예요. 상했다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은 거고 뭔가 제대로 지금 싱싱한 상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뭐라도 하지만 하늘 아래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사람한테 치환을 해볼까요? 이 상한 갈대를 사람 또는 민중으로 본다면 이 민중들이 만약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그런 의지가 꺾이더라도 한 계절 어떻게 할 수 있다? 넉넉히 흔들릴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넉넉히는 그런 여유로움의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뭐 핍박과 고통을 받아도 언젠가는 긍정적인 가치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고통쯤이야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자, 여기서는요, 뿌리가 깊으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향한 뭐 의지라던가, 나의 내면이 강인하면, 밑둥이 잘리어도, 밑둥 정도는 잘려줘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새순, 희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새수는 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 갈대라던가 뿌리 깊으면은 뭐를 상징할 수 있다? 민중들을 상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피한다, 안 피한다? 안 피해요.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도 가자. 자, 충분히 흔들리자는 건 아까 상한 갈대 있죠. 상한 갈대, 여기서는 자연물을 사람과로 치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한 영혼아, 우리 민중들아 충분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청유형 어미는 함께 뭐뭐를 하자는 게 바로 청유잖아요. 그래서 청유형 어미를 쓰면은 의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뭔가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자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충분히 흔들리면 어디한테로 가요? 고통에게로 오히려 가재요. 고통은 보통 피하고 싶고 뭔가 회피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왜 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나왔는지 알겠죠? 상한 영혼한테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상한 영혼에게 오히려 지금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 제목이 이렇게 1화만 보고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민주주의라던가 고통을 수용하자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했지만요. 사실 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는 우리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꼭 항상 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공부해야 할 때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어떤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가족이 아프거나 뭔가 이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숙하게 극복을 해야 그 다음에 더 평화로운 인생, 또 더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좀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연에서 어느 정도 주제의식을 파악하고 나면은 2연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삶아떼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며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보세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부평초가 원래 뿌리가 없이 그렇게 동동동동동 연못이라던가 물 위를 떠다니는 그런 식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평초는 금방 죽나요? 아니에요. 부평초는요, 그렇게 둥둥둥 떠다니지만 뿌리가 없어도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평초가 시조라던가 현대 시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민중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나옵니다. 민중을 상징하는 게 꽃이라던가 풀이라던가 부평초라던가 민초라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민초를 라고 얘기를 민중을 민초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여기서 풀초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자, 물 고이면 무슨 핀다?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죠. 생명의 물줄기.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거나 등불도 긍정적인 의미죠. 개울하고 등불은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등불은 켜지듯 자,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을 켜지는 이런 걸 보고 유사한 문장이 반복됐다. 그래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대구법으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개울을 흐르고 등불이 켜지듯 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고통이여. 삶아떼고 가자. 점점 더 첨예한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죠. 고통한테 가자는 거예요. 오히려 살을 맞대고 고통이랑 살을 맞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따위는 겁내지 말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라고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코 의문이 아닌 뭐예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으로. 외롭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어디든 못 가겠느냐. 가기로 목숨 걸면 내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투쟁한다면 지는 해가 지고 어둠이 온다는 게 문제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어디서나 개울은 있고 등불은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자, 고통과 서름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죠. 이 땅을 훨훨 지나서 의태어가 쓰였네요. 뿌리 깊은 벌판에 어쩌다 서자.
내가 고통하고 서름을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뿌리 깊은 뭐가 나와요? 벌판이 나와요. 아까 이론에서도 그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순이 돋거니 라는 행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뿌리가 깊은 벌판이란 건 뭐 민주주의를 획득한 상태라던가 내가 시련을 극복해서 도달한 평화로운 상태, 평안한 상태를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여기서도 청유가 됐고요. 두 팔로 막아도 뭐는 불어요. 바람은 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를 막 막고 싶어도 바람같이 자연스럽게 고통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항상 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치죠. 그래서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눈물과 비탄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것들이 유사한 통사구조로 대구법으로 이렇게 눈물과 비탄은 없으니까 끝까지 힘을 내보자 이런 얘기를 시적 화자가 하고 있네요. 캄캄한 밤이라도, 자, 캄캄한 밤이라는 건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시대 현실 또는 어두운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선, 자, 마주 잡을 손 여기에는 딱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별표 하나 해주실래요? 마주 잡은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시련에 빠진 상황인데, 내가 이걸 겪다 보면은 사람 일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혼자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혼자 힘들다가도 늘 도움을 청한 사람이 우연처럼 운명처럼 만나기도 하고 또는 뭐 가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당시 민중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대하고 단결해서 결국엔 민주주의를 이뤄냈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주잡을 손은요. 이 시적 대상 또는 시적 화자와 함께 해줄 동반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지금 뭐 현재 진행형처럼 그런 동반자가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는다고 당장에 내가 고통을 뭐 항상 뭐 즐겁게 맞이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지만 시의 기능이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이런 시를 하나 읽을 수 있다면 그게 또 삶의 소소한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